임자 일주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은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가녀지동이라고 하는 것 하나, 홍념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궁겁쟁제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양인가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 가지 관점에서만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두시면 돼요. 임자일주는 우리말의 인구에 회자되는 임자 만나다라고 하는 그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 뭐 안강철을 성을 가지고 고집을 따지지만 우리가 육식갑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가녀지동을 논 비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쭉 봤을 때 12개의 12운성 중에서도 주로 제왕과 걸록에 놓인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 우리가 가녀지동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 가녀지동을 대표하는 사주 중에 하나가 임자인데, 특히 신유, 임자, 을묘, 무슨 그 다음에 정사, 병호와 더불어서 대단한 자기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고집이 있다 얘기합니다. 대단히 고급스럽죠, 아주. 아집도 있고요. 자기 정체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자일주를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제가 아까 몇 가지 관점에서 이제 공부를 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임자일주는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기억하실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이 양인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기운이 어떤 기운이냐면 이런 기운이에요. 아이콘이. 내 잘난 맛이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양인 중에서도 반드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일주가 있어요. 임자예요. 임자는 자기 사업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너보다는 뭐라고요? CEO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명심하시면 이분들은 아주 부명으로 잘 살아요. 다시 얘기해서 돈에 대한 관념을 강하게 짜는 순간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임자일주다. 이걸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임자일주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여러분이 보신다면, 제일 먼저 임자일주는 한마디로 딱 잘 얘기하면 직업이 교육업상이에요. 구리술업이고요.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임자는 천간지지가 전부 다 물이에요.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장에다가 이렇게 정하면은 모사여, 동하면은 거사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자기 그 생각이 깊고 그 생각을 실제 그 행동으로 옮기는 대표적인 일주가 임자일주다. 무서운 사주들이에요. 임자일주는 여러분요. 저분이 예를 들어서 임자일주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역사 변동을 이렇게 변혁을 주도한 사람들이 임자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요. 그러니까 목화토금수의 영역들이, 목화의 영역들이 나 로또 당첨됐네. 아니, 당첨되기도 전에 당첨됐다고 얘기해, 그 사람들은. 진짜 당첨이 되잖아요. 얼마 후에 임자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임자는 아주 치밀하고 말이죠. 대단히 하여튼 우리가 이게 지금 큰 제비거든요. 임수가요. 천간 임수가요. 이걸 우리가 오리라고 보잖아요. 오리가 망망대해에 떠 있지만 전혀 발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떠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그냥 열심히 발을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그 일주들인데, 여러분 이제 물의 특성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이걸 참고사항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동그라미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자수의 오화가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 정동이고 정서가 됩니다만, 물길은 말이에요. 서북으로 갔다가 북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동남으로 가는 성격이 있어요. 제가 요즘 양자역학, 그 물리학이 있어요. 특히 이제 뉴턴으로부터 시작한,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시작한 이 우주의 어떤 탄생 비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명리학도 굉장히 연관성이 진짜 많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낍니다만, 물이 서북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 때 물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윤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활에서 물은 아래예요. 이 아이콘이 이렇습니다. 그냥. 근데 물은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막히면은 돌아가고 뭔가 방해물이 있으면 톡 치고 넘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가지고 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인예신 의지에서 지의 대표적 영역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 공자님 말씀 중에 요산요수, 그래서 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그 다음에 나무를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인하다 어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듯이 물은 말이죠, 자기가 갈 바를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알아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지혜롭고, 그 다음에 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융통성이 대단히 강한 사람들인데, 물이 유독 물 자체는 소리를 안 내요. 근데 물이 소리를 낼 때가 있답니다. 언제냐면 이렇게 서북, 북동, 동남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역류할 때,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작은 뭔가가 툭툭 튀어나올 때 소리를 내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망망대해는 소리가 없지만 여러분 작은 시냇물이 쫙 좁아질 때는 소리가 난답니다. 물살이 거세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이 임자일주는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사주팔자 그 특성을 타고내었어요. 그래서 임자일주는 건드리지 않으면 대단히 조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임자일주가 망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제 모사를 해. 그 모사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재물에다가 관점을 두고서 모사를 해요. 그럼 그 결과가 대체로 꽝이랍니다. 그래서 임자일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지상을 1000명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교육업, 할인업에다가 놓게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 같은데 뭐 오노의 사주는 이렇습니다. 오노는 이래요. 이렇습니다. 오노는. 근데 이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임자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노와 CEO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그래서 물길을 거슬리지 않고 잘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굉장히 어떤 신임자일주들 젠틀하죠. 아주 젠틀하고 무겁고 사람들이, 그런데도 홍념이라는 걸 줬기 때문에 진짜로 물 같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입가에는 만면 미소를 띠고 있답니다. 소년처럼 말이에요. 남자들도 그래요. 여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홍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성이 굉장히 좋아하는 일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물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잘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제 그 신살 명략에 보시면은 방이살, 이방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쯤 이제 공부를 하셨으면, 우리가 태극기에 보면은 활개 모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보통 우리는 진태리강, 간선건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동서남북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진태리감, 간선건건 이래가지고, 그럼 뭐 진은 우래요. 그 다음에 태는 연못이요.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불, 물. 그 다음에 여기는 산, 바람.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땅, 하늘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듯이 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흐르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책을 한번 좀 보시고 좀 참고를 좀 하시고요. 근데 어쨌든 임자일주는 이렇게 대단히 하여튼 물의 어떠한 그러한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대단히 하여튼 조용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생명의 시작들이거든요. 이 임자일주들이요. 그래서 뭔가를 꾸미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는 임자일주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실제요. 대단히 하여튼 아주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자,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시면은 무슨 아주 뭐 희한 얘기도 나와, 포세이돈이란 얘기도 나오고 뭐 제우스란 얘기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요, 실제는. 자, 이 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주팔자 동양 우리 명리 철학에서 이 역학에서 임자일주를 서양의 제우스 포세이돈까지 여러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혹시 너무
앞서가기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이에요. 이 바다는 말이죠.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래요. 이게 파도예요. 파도. 파도라고요. 파도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말이 뛰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말갈퀴가 뛸 때가 이래요.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도와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임자일주가 그런 일주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도를 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제우스의 그리스 신인데, 이 신이 제우스가 여러 가지 신들에게 명할 때 포세이돈한테 그랬어요. 너는 가서 파도하고 말을 관리를 하라고 좀 그랬어요. 이렇게 명령을 딱 내립니다. 그래서 일단 임자일주는 뭐냐면 조직을 관리하는 데 귀재들이에요. 여러분 임자일주가 왜 CEO인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제 관리를 명받은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오너로부터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말 관리하고 파도 관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하다가 경력이 좀 쌓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이렇답니다. 이 오노의 영역을 침범을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재물을 짜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순간 이 오노가 어떤다고요? 벌을 딱 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오노가 벌을 주는 게 아니다. 원래부터 관리 영역인데 재탐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재로부터 흉을 받는 그런 운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자일주는 반드시 재보다는 교육이라든가 정신적 영역에서 무리거든요. 정신적 영역에서 무언가를 관리하는 쪽에서 일찍부터 직장생활, 조직생활 이런 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다고요? 사장급 CEO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절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셨어요. 이제 절을 이제 배웠을 때 절 끊어졌다라고 하는 이 절이 예를 들어서 관성이 예를 들어서 절태로 들어가요. 관성은 나의 직업이에요. 그렇죠? 절태로 관성이 들어간 사람은 공직자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롱런이 안 돼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이 잘 안 돼요. 관이 절태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100개예요. 보통요. 직업이 한 군데 올인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임자들은 이 절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느 CEO가 될 수 있는 소질이 많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생각하신다면, 임자일주는 말이에요, 관이 절태로 놓여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양인을 가지고선 죄를 탐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흉화를 입지만 관리 영역으로서 이 절태에 놓였다 하더라도 가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 왜? 이제 이걸 우리가 양인가살이라는 걸 배워요. 이제 조금 있다가. 관이 절태로 들어가 있지만 관이 절대로 들어가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인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관이 들어있으면은 성공을 못 해버려요. 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양인이 관을 싹 빨아들여서 이걸 양인가살이라는 용어를 제가 조금 이따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하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임자일주들은 여러분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요 집에 노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임자일주들 여자들은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최고 경영자로서 대단히 하여튼 자기 하여튼 영역을 하여튼 표시하기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만, 여러분이 이제 임자일주를 보는 순간 임자일주가 나가는 방향이 두 개예요. 이제 사주팔자를 보면서 내가 목화로 짜여 있는가, 금수로 짜여 있는가. 그러니까 양인의 사주에서 금수로 짜여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미 신강태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팔자가 건건해진답니다. 근데 내가 목화를 보고 가면은 대단한 사주예요. 그래서 원국의 목화를 짤 것인가, 아니면 운에서 목화를 짤 것인가, 이것이 그 사람의 팔자 소관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이를 드시면서도 팔자가 아주 유효한 팔자들은 아마 목화를 보고 가는 팔자이기 쉬워요. 그래요, 실제. 그래서 이제
이게 임자일주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가 갑오가 되고 금년이 이렇게 을미가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변동 변화가 찾아와요. 왜? 식상을 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임자일주가 식상을 보는 해가 뭐냐면 물이 역류를 하지만 작은 뭔가를 봤어요. 봤기 때문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에 자기가 하던 일을 덮고선 뒤집고선 새로운 뭔가를 하는 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임자일주들은 작년 금년이 대단히 바빴던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어쨌든 임자일주들 대단히 건강명예 말이죠. 장수하고 무병하는 사주들인데 내가 사업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은 사주팔자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일단 이제 여러분이 신사를 보시면은 무슨 가녀지동이니 장군분이 막 등등의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좀 보시는데 먼저 이제 보시면은 장군부라고 하는 이런 신살이 있어요. 장군부라는 신살이 있는데 장군부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병호, 정미, 무호, 기미, 임자, 개축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장군부라고 하는 이렇게 일제 제왕을 놓고 있는 이런 사주들은 말이에요. 이 임자일주가 그냥 얌전하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실제는 겉보기는 어때요? 굉장히 듬직하고 속으로 알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근데 장군부를 기본적으로 낳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배팅 심리가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 생각도 많고 생각이 많.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임자일주인데 금수가 왕했다. 생각이 지나쳐서 접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제 접신하는 경우가 제가 그랬습니다만 수가 왕할 것인가 화가 왕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수가 불에 퐁당 빠져 있다는 거야. 불이 물속에 퐁당 빠져서 조열 현상을 볼 것인가에 따라서 틀리지만 임자일주가 의외로 말이죠. 이 비ing의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수왕동토하기 때문이에요. 수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임자일주 자체가 물이 많은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주팔자는 확연히 틀려지더라. 행운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물이 많은가요? 화가 많은가요? 골고루인가요? 아주 균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임자를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수왕한지 목화로 나가는지만 여러분이 보시는데 하여튼 그래서 균등하다고 한다면 오행이 골고루 잘 잡히고 팔자 소관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군겁쟁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군겁쟁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얘기가 되죠. 지금 이제 자의 형상을 논하기 전에 일단 말이죠. 이 군겁쟁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지만은 겁제의 비격과 비경과 겁제의 어떤 이런 죄를 위해서 싸우는 대표적인 건데 대표적으로 군겁쟁자가 놓여 있는 것이 이렇게 양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인은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이는 진짜 양 잡는 이러한 칼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진짜 반짝거리는 태양에 반짝거리는 이 반사되는 칼인지 어느 쪽도 고수해보면 갖다 씁니다만 이렇게 보통 양인을 갖다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양을 잡는 칼로다가. 근데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인은 무조건 간목부터 저기 뒤에까지 개수까지 가게 되면은요 일지에 전부 다 제왕을 짜는 사람을 우리가 양인이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제왕을 간목 같은 경우는 갑이 뭐를 보면 지지에 묘를 보면 그 다음에 을은 보니까 인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병은 오 정은 사 그렇죠. 그 다음에 무토는 화토동법 해서 오 그 다음에 기는 기사제 전부 다 화토동법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금은 경유
신금은 신. 그 다음에 임자. 그 다음에 개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해 임자. 그 다음에 기사 무오 정사 이렇게 병오. 요 우리가 6가지 정도를 가지고 보통 이렇게 음인이니 양인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병이라든가 무라든가 이렇게 임자 같은 경우에는 양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개해나 이렇게 기, 정처럼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음인이라고 한다. 양인과 음인의 차이는요 간단해요. 양인은 자기 진취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벽을 문이라고 차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군겁쟁지한다는 것은 이 나의 비겁의 덩어리가 재 하나, 자, 비, 식, 재, 관, 인이 이렇게 있어요. 비를 나라고 본다면 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일, 돈, 명예, 공부예요. 그렇죠? 내가 취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취해도 취할 만큼 충분한 군겁의 덩어리가 돼 있더라. 그러니까 목표 추구력, 진취력 어떤 일이 정해지면은 반드시 일로 매진하려고 하는 성격이 뭐라고요? 양인이에요. 그 양인은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은 속으로 송으로 반드시 저 사람을 누르고 밟고 가서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관성이 절대로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양인의 기운은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자 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로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건을 달아가지고요. 또 어쨌든 우리가 양인이다 음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지에 제왕을 낳다. 일지에 당연히 우리가 12운송으로 가볼까요? 제왕으로 놓여 있습니다. 제왕의 의미는 아까 최전성기 절정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운이 비겁 절정으로 놓여 있다. 그럼 자존심이 어떨까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비겁 이게 제왕으로 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러지는 건 있어도 꺾이진 않아. 그래서 물이니까 유들유들하고 야들야들하고 이렇게 유나의 기운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추 보면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아주 내 멋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임자 만나다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추진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질풍노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십성에 대해서 그림도 좀 그리면서 한번 좀 들어가 보시자고 이제부터. 자, 지금 이 사주를 우리가 보시니까 다른 건 보니까 전부 다 자수 밑에 보니까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와 있더라. 당연히 나름부터 비겁이에요. 비겁이 보니까 이 사주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겁 덩어리. 비겁이 그냥 보니까 록왕으로 이렇게 놓여 있더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무엇이 궁이고 좌고 어떤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는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 일지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궁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지장간을 가지고 우리는 놓여 있다 그래서 좌 이렇게 얘기를 해. 일단은요. 나머지는 비겁만 놓여 있으니까 나머지 전부 다 식재 관이는 전부 다 굴러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겁을 이렇게 내가 록왕으로 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육친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시면은, 육친의 관점에서는 제일 먼저 형제, 자매, 동료가 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나의 형제, 자매의 기운들이 어때요? 이 사람들 개별적인 기운들이 나도 강하지만 너도 강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의 형제들은 대단히 임자일주의 형제들은 어때? 각각 독립체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임자일주들의 형제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각각의 형제들이 각각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서로가 로광으로 놓여 있으니까 자존심들이 어때요? 자주 독립하시는 분들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임자일주들 보면요. 나를 비롯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심리적 관점에서 비겁이 로광으로 이렇게 우리가 육신의 관점 말고 심리적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존심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강한 사람들. 고집도 세고 아집도 센 사람들. 근데 실제 진짜 고집만 아집만 있을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고집 아집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은 목표 추진력이에요. 이 목표 추진력인 거라고. 그러니까 좌고 우면 하지 않고 일단 정해지면 가는 성격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자일주들은 고집과 아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자기 추진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 이렇게 왜? 비겁이 록왕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단 말이죠.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내가 이렇게 목표 고집 아집이 자존심이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업을 해도 일반 서비스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급자 위주의 대표적인 사업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교육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 하려면 하고. 이분이 이럴 수 있지. 베스킨라빈스를 했어요. 한다고요. 프랜차이즈 아마. 롯데를 한다고. 왜? 주인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간판을 보고 오잖아요. 그게 바로 비겁 로광의 자존심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위 관념 사고 덩어리를 놓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목화의 영역으로 갔을 때 어떻다고요? 아주 일생이 편안한 사주들. 수가 목을 보고 간다면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사회적 관점에서의 사업을 만약 한다면 교육으로 태어났다. 그 다음에 조직 관리로 태어났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내가 사업은 도저히 안 돼. 그러나 내가 어떤 직위를 부여받고 포지션을 부여받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어떤 그런 어떤 직장에서 모두를 끌고 갈 수 있는 책임을 지면서 가는 쪽에서 같다면 대단히 어떤 성공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비겁을 우리가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비겁에 대해서 우리가 궁겁쟁제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했어요. 내가 굉장히 강하다고 한다면 식으로 갔다가 제로 가야 되는데 그냥 제로 가려고 하는 심리. 그래서 이 임자일주는 내가 식상 내가 일 중간 과정을 순리대로 가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바로 제를 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 추구 심리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얘기해요? 급해 성격들이죠. 이래 되면은요. 그냥 툭 치고 나오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임자일주들은 비겁이 로광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더라.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본다면 두 번째를 이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식상은 없어요. 식상은 없어. 없는 것은 외부에서 불러오더라. 식상은 보니까 목이에요. 목은 간목과 을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사주팔자에 어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별개지만 없다라고 지금 하니까 간목을 가지고선 을목을 가지고선 이 지지에다 대입하는 것을 인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종이라고 이게 끌어오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종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간목을 가지고 자수에다 대니까 목욕 갑자는 목이다. 그 다음에 을은 들어오니까 을자는 병이더라. 병은 여러분 바로 자 병 그러면 여러분 뇌리에 뭐가 떠올려야 돼? 바로 역마가 바로 들어와야 돼. 역마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지금 식상이 역마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을이 여기 어딘가에 놓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나의 자식의 관계는 지금 물론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을이 들어와 있고 여기에 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별개의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나로서는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요 식상이 자수에 들어오게 된 병에 놓여 있죠. 그러면 내가 을목에 이 임자의 을목을 놓으면 이 자식은 일찍 어떻다고요? 병, 역마를 낳기 때문에 어떻게 나로부터 떠나야 돼. 그 아이가 떠난다는 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이거를 그리고 조년
이향한다 그래요. 그래서 원적 학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지금은 을이 있는지 갑이 있는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둘 다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식상이 목욕으로 놓여 있다. 여러분, 식상이 목욕으로 놓여 있으면은 무조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 관점이 세 개다. 육친, 그렇죠? 육친의 관점, 심리적 관점, 사회적 관점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육친의 관점은 나로서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목욕에 놓여 있는 이 자식이 요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왕궁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종에 왕궁에 놓여 있어요. 자식이. 여러분, 자식이 욕에 들어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 목욕은 상간의 기운이다.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은 공부를 잘하길 원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은 욕 멋에 들어와 있어. 임자일주의 자식은 예쁘다, 잘생겼다, 미인이다, 미남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임자일주의 자식은 멋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잖아요. 욕에 들어와, 식상이 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나의 자식의 육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의 자식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잿밥보다는 연불에 연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놀러 다니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임자일주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임자일주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자식은 일찌감치 만약에 간목이 어딘가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뭐 연예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상관의 기운이 많은 것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가면 왕궁이라고 놓여져 있어. 여기야, 왕궁에 놓인다고. 내가 열심히 부렸던 멋들이 이 왕궁에 놓이는데, 일단 이것은 나의 자식의 현재의 동태예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왕에 갈 것은 별개의 문제야. 근데 내가 욕종에 놓인 이 멋부리고 이런 것들의 기운이 어떻다고요? 왕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임자일주의 자제들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대체로 공부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놀고 먹으려 그런다고요. 그래서 일찍 외국으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럴 때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심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심리적 관점에서 이 자식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가 봤고요. 심리적 관점에서도 보게 되면은 식상이 목욕에 들어오면은 이제 식상은 보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식신이 목욕으로 들어와 있고 상관이 병영마로 들어와 있어요.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상이 목욕으로 들어오면은 어떤 현상이 나냐면 입맛이 아주 편하게 얘기해서 더럽게 까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명의 임자일주들이 말이죠, 이렇게 식상이 말이죠 아주 까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간목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식상 목욕인 사람들, 자 여기 한번 보시자고. 임을 우리가 삼명통에 들어가서 자의 형상을 한번 보면은 임수는 추로에 놓여. 추로는 가을비예요. 가을비에 요 자는 묵지에 놓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묵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손재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비가 아주 가늘가늘한 가을비가 묵지에 놓이기 때문에 임자의 일주는 손재주가 굉장히 뭔가를 쓰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목욕에 놓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목욕은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감성계잖아요. 표출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식상이 목욕이 되면 뭐 맛에 대해서 까다로운 사람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걸 천간동물로 보면은 임수는 뭐예요? 천간동물이 제비라 그랬을 거예요. 제가 제비.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임수를 씁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썼죠? 이게 제비예요. 그래서 천간은 여러분이 잊지 마시는 이제 동물 제비를 놨어. 자의 형상을. 그래서 제비를 놓은 사람이면서 식상을 목욕으로 놓죠.
그럼 임수일주들은 기본적으로 멋쟁이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수일주를 스타일리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스타일리시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수일주들이 임자일주들이 대표적으로 멋을 잘 부린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목욕을 놓고 이렇게 스타일리시한 자의 형상의 재배를 낳기 때문에 그렇더라. 우린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을목에 놓여 있더라. 을목에 놓여 있으면은 내가 상관이 병재에 놓여 있어요. 상관이 병재에 병은 역마입니다. 나로서는 자식이에요. 자식이 병재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미 원처를 어떻게 간다고요? 학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하고 일찍 떨어져 가지고 자식을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보통 어머니들이 자식이 멀리 가면 어떨까 해서 꼭 붙들고 있죠. 그래봐야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이미 놓여 있는 데를 보내면 어떨까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상을 한번 보시자고. 이제 남명의 입장에서 이번엔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식상이 병이다 그러면은 식상은 육친으로는 어딘가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가잖아요. 물론 장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처가예요. 처가가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병의 역마니까 원처에 있다는 거예요. 처가가. 그래서 임자일주에 남명 입장은 처가가 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나와 있고 만약에 을목이 나와 있을 경우에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을 우리가 육친의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제 이렇게 병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몸이 아픈 것 하나, 그 다음에 역마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을목이 어딘가에 나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그럼 나 입장에서는 남명의 입장에서는 처가의 엄격히 얘기해서는 장모 입장이에요. 그럼 장모가 이미 아플 확률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일찍 어디에 놓여 있냐에 틀립니다만 일찍 놓여 있다가 나면 장모하고는 일찍 먼저 아파서 헤어질 사람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상을 우리가 이제 종해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종해가지고 봤더니 식상이 목욕으로 이렇게 놓여 있으면은 사회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의 직업은 말이야 대체적으로 식상은 나의 일터를 목욕에도 놨다고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동이 굉장히 많답니다. 식상이 목욕으로 놔 있다는 것은 직업의 이동이 많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요. 활동도 많고요. 잘 돌아다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린 식상을 이렇게 종해서 한번 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 어디를 보냐면 일단 재성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자, 재성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더 종을 해보니까 재성. 자, 재성을 종하니까 재성은 이렇습니다. 나로서는 수국화예요. 그렇죠? 화인데 화는 한테 병, 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병화는 자수에 오게 되면 병자는 태를 놓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종 왕궁에 놓여지더라. 이해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정화, 정화는 여기 오게 되면 자수에 오게 되면 이렇게 놓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절종 왕궁에 놓이더라.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얘기입니다. 재성이 절태로 놓이더라. 재성이 절태로 놓이더라. 재성이 절태로 놓인다는 건 이제 육친의 관점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볼까요? 남명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자고요. 보시면은 육친의 관점에서 나의 부친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재성이 절태가 되잖아요. 부인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태종 왕궁에 놓이든 절종 왕궁에 놓이든 어쨌든 재성이 절태로 들어와 있다. 그럼 나로서는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현모양처이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인연을 하기가 힘들어졌죠.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 재성이 절태로 놓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부인이 죄를 다루거나 부인이 사치심이 강하거나 이런 경우, 그래서 부인으로 인해서
또는 부친으로 인해서 재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친으로서는 부인하고의 관계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더라. 근데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우리는 천간에서 병정화를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내 부인의 동태가 여기에 지지에 뭘로 나올 수도 있죠. 지지에 나올 수도 있잖아. 지지에 여기에 화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화의 동태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는 사가 될 수도 있죠. 천간에 무엇인가 있을 수 있죠. 연간 월간. 여기에 따라서 또 전혀 틀려지겠죠. 전혀 틀려질 거예요. 왜? 나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미 보면은 이모태고 임사절이지만 나의 부인의 입장에서 놓는 건 또 별개잖아.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지지에서 보든 천간에서 갖다 여기다 놓고 보든 남명의 입장에서 재성이 절대로 들어오면 부인과의 관계는 아름답지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그렇다 본다면 부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쉽게 말해서 어떤 사치, 돈에 대한 관념 이런 거를 정확히 놓기가 힘들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랬을 때 육친의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 부친의 관점에서도 놓을 수 있어요. 남녀이 똑같습니다. 부친의 관점에서도